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천기 정신과 전문의 연재 13번째 감정의 저편. 우리 모두 마음을 현명하게 만들자. 이것이 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우의 말은 고대 그리스도 극작가로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가장 처음 또 가장 잘 묘사한 유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즉 감정을 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너무 가깝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 하는 니체의 말처럼 감정은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는 감정의 구석을 들여다보려 한다. 감정에는 여러 것이 포함되지만 우선 기본적이고 그래서 강력한 감정 3가지, 즉 좋고 싫음, 분노와 공포를 생각한다. 감정이란 말 외에 정서, 기분, 감성, 성미, 기질 등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나 각 단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힘들다. 영어의 경우 이모션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무드는 몇 달 이상 상당 기간 지속적인 감정 상태를, 템퍼러먼트는 수십 년 동안 혹은 일생을 지속하는 기질로 구분하여 쓰고 있다. 어펙트는 이모션과 같은 의미나 외부에 표현된 것을 지칭하며 필링이란 같은 기분이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인간 감정의 기원은 참 오래다. 파충류 이하의 하등 동물에도 좋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고 분노처럼 보이는 공격성과 힘센 포식자를 만날 때 급히 피하며 나타내는 공포가 있다. 이런 감정들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것들을 갖추지 못한 동물은 생존을 못했다. 파충류가 자신에게 유해한 식물이나 먹이를 피해야 하고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은 열심히 좋아서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아주 싫은 호오의 감정이 시작되었다. 이때의 좋은 것, 싫은 것은 단지 침이나 기호가 아니고 생존과 직결된다. 이 호오의 감정이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밑바닥 감정이고 그 위에 분노와 공포가 있다. 이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고 산다. 하긴 매일 분노와 너무 가까이 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다. 우리를 좋고 싫음은 인간이나 소위 고등동물의 DNA와 사고력이 생기기 전부터 있어 대부분 논리적이 아니며 분노와 두려움도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감정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우리가 긴 역사를 가진 동물 세계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의 3가지 기본 감정에는 상당한 신체적, 생리학적 반응이 동반한다. 공포에는 오한이 있고 파이트와 플라이트 신호가 발동되어 혈압이 오르고 두뇌와 근육의 혈류가 증가하며 혈당이 오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증가한다. 분노에도 비슷한 생리적 반응과 더불어 안면 근육이 특히 긴장하여 험상한 얼굴이 된다. 좋은 것이 있을 때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뛰고 당장 가지려는 심리적 욕구와 더불어 몸이나 뇌의 여러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한다.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의 의식 밖에서 거의 즉각적, 불수의적으로 일어난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둡듯이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기본 감정의 수면 위에 뜬 빙산의 일부를 볼까 말까 하다. 충분히 의식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감정은 통제하고 제어하기 힘든 것들이다. 흔히 가까운 사이, 특히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등에서 이런 감정이 쉽게 일어나며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고 상대는 당연히 당황하게 된다.
감정에 관련된 뇌의 구조는 그 중심이 변연계로서 주위의 다른 부위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공포는 편도체와 해마가 주관한다. 둘 다 변연계의 핵심 조직이다. 시상하체는 분노의 표현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 감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뇌 분비적 반응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감정의 강도나 표현을 완화하거나 억제하고 그 물기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역할은 전전 뇌피질이 주로 하고 대상피질과 기저핵이 관여한다. 여러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감정의 생성과 표현에 관여하나 그중 우울증에 연관된 세로토닌, 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감정의 강도를 적당한 범위 안에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인간에게 우측, 뇌가 감정의 성격, 색채와 강도의 조절과 표현의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대 그리스의 호머가 쓴 일리아드는 아킬레스의 분노가 그 중심에 있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는 인간의 공포가 큰 제목으로 되어 있다. 조음의 한 표현인 사랑은 옛날부터 문학과 예술의 큰 토픽이고 지금의 안방 연속극까지의 단골 제목이다. 명작일수록 그 결말이 비극이고 분노와 공포가 곁들여진다. 이렇게 감정은 예술의 핵심 과제이고 추진제이며 불가결한 조미료이다. 내가 50년 동안 종사한 정신과는 그 주요 혹은 유일한 치료 대상이 인간의 감정과 그에 수반된 행동 혹은 행동과 그에 수반된 감정이다. 그래서 나는 이 대상에 붙들려 일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만한 입장에 한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이 거추장스러운 감정만 없었으면 인생이 훨씬 더 살만하지 않았을까 하고 많이 생각했다. 내 가족과 가까운 주변의 분노 표현도 견디기 힘들었고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치르는 대가만이 눈에 보일 때도 많았다. 내 마음속의 감정, 분노, 공포와 좋고 싫음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넓게 쳐다보면 인간의 감정이 다르게 보인다. 이 세상 몇십억이나 되는 인간의 감정은 그 색채, 구성, 깊이 혹은 넓이와 그 비슷한 다양성으로 인해 참 경이롭다. 감정은 즉 우리 인간이며 우리 개개인을 정의한다. 무엇보다도 감정은 우리를 주위 즉 가족, 이웃 및 사회와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접착제 그리고 윤활유이다. 갓난 아기를 성장시키고 사람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감정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와 바람직한 삶은 충실하고 풍부한 서로의 감정에서 출발한다. 고대 서양에서 감정에 이름을 붙인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 중요성을 일찍 인지하고서도 애둘러 억제하고 부인하려 600년 동안 노력한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이다. 초기 유교의 인의예는 모두 감정과 그 산물이다. 18세기 데이비드 휴움 루소에서 인간 감정의 중요성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며 20세기 실존주의자들에게 이어진다. 우에 기술한 기본 감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감정들을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성은 대부분 분노와 겹쳐 나타난다. 소위 냉혈적인 폭력의 경우에도 그 밑에 깔린 분노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 두려움과 싫음의 의식이 폭력의 강도를 더할 뿐이다. 그리고 충분 조건이 된다. 사랑의 감정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나 그 감정에 힘을 주는 것은 원초적인 좋고 싫음의 좋은 감정이다. 물론 여기 사랑에도 두려움과 분노의 그림자가 짙다. 사랑은 맹목이고 비이성적이고 논리에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말해버리면
그 관계는 더 뚜렷하게 된다. 오래 전부터 심한 우울증의 경우 그 원인으로 자신에 대한 분노, 혐오와 공격성을 주목해왔다. 정상적으로 외부에 표출될 이런 기본 감정이 자신에게 관역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까딱하면 인생은 아주 예리하고 좁은 칼날 우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질 수 있다. 빗나가고 위험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 감정의 억제와 조절이 필요하다. 그 흐름이 너무 급하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 성숙 그리고 사회화이다. 위에 말한 우리의 전전뇌, 피질 등 대뇌의 앞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며 출생 후에 계속 발달을 하며 우리 뇌의 다른 부분과 달라서 그 성장이 20대가 훨씬 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기능적인 인간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규 교육이 끝나고 한참 뒤인 시점이다. 그동안 여러 신체적, 특히 뇌의 손상, 기아, 심리적, 신체적 학대 등은 이 발달 과정을 지연 왜곡시키게 된다. 그럴 경우 제일 늦게 발달한 부분이 즉 대뇌의 앞부분, 전전뇌와 해마가 가장 현저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성장기의 가족이나 다른 가까운 인간관계도 이 기본 감정의 흐름과 성숙을 지연 혹은 왜곡시키는 것을 자주 본다. 감정, 인지사고와 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감정을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 반대로 사고가 달라지면 감정이 그에 따르고 행동의 변화가 온다. 행동을 먼저 옳게 하면 사고와 감정이 따른다. 이 원칙 위에 서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 인지-행동치료이다. 예를 들면 왜곡된 자도 부정적 생각을 옳게 고치게 하고 그것을 거듭된 연습이나 행동으로 내 것이 되게 하면 우울증 등 비효율적이고 괴로운 감정과 행동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가장 유효한 심리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전뇌를 통해 인지의 변화를 구하고 그렇게 하여 감정과 행동의 정상화를 추구한다. 이 과정은 우리 뇌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다. 지금도 건재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진화와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또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의 고등한 추구, 즉 문학, 예술 등의 독보적인 역할을 했고 문화의 큰 부분이다. 사회적 지위, 빈부, 인종 등 차별 없이 우리는 감정을 모두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 남녀의 차이는 뚜렷하나 감정의 우열은 따질 수 없다. 서로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의 성격이나 강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 처한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성역화하는 것도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감정은 자신에게 중요하나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 감정은 성장해야 하고 사회화되어야 하고 조절되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감정, 즉 자신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